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0일 목요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오늘도 혼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제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이 출발선 위에서 정렬을 시켜놨다. 이런 기분이 좀 듭니다. 키 맞추기 했다.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좀 떨어지고 좀 떨어졌던 친구들은 좀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혼조하게 마감하고 있다. 아시아장 혼조했고 유럽 증시, 미국 증시도 혼조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 출발 예정이네요. 근데 지금 이런 거 별 의미 없다, 그죠? 오늘 밤 중요한 발표 있으니까 아무튼 본장 그 이벤트가 발표되고 나서 그 장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할 겁니다. 하여튼 세계 증시는 여전히 이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상승장입니다. 전반적으로요. 그렇지만 좀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이번에 지금 보시면 물가지표가 예상이 좀 높습니다. CPI가 보시면 지난번에 3%였는데 헤드라인이 3.3%예요. 이번 예상치가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일단 물가가 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지표 발표 직전에 좀 상승세가 좀 많이 둔화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아직까지 상승장이다. 상승장이라는 건 뭐다? 상승 추세,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이렇게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높아지는 거다. 이거를 상승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오래됐어요. 네, 이제 상승 추세가 이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됐을 뿐이죠. 그죠? 어딘가 고점을 잘 못 넘고 있는 등 다중고점형 혹은 쌍고점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등 어떤 방향 전환,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전환된 건 아니죠. 아직도 상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대응은 눌림시 매수. 주식이 빠지면 산다. 원래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녹화한 영상에서 조금 혼란스럽게 말씀을 드렸나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보충만 좀 더 하고 넘어가자면요. 나스닥 단기 하락 추세이긴 하나 아직 큰 이런 상승 추세 자체가 꺾였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어젯밤에 나스닥이 의미 있는 지지선을 일단 하나 붕괴시켰기 때문에 일단 단기 상승 추세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단기 상승 추세니까 이제 이 큰 상승장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 아직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장은 뭔가요? 하락장은 지금은 상승장, 추세적인 상승장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하락장은 뭐죠?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져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의미 있는 자리를 붕괴시키긴 해서 일단은 단기적인 하락 추세이긴 한데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저점 자리들을 완전히 붕괴시킨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아직 상승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상승장이다. 저점이 낮아지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승장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어디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기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하나 있는데 이런 건 좀 약한 자리인 것 같고요. 이 자리가 붕괴되는 게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860 이 정도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여기 이날 저점입니다. 6월 26일 월요일 날에 등장했던 나스닥의 종가, 이 음봉의 종가가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여기 이렇게 의미 있는 직전 저점 정도는 붕괴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붕괴시켰고 이렇게 여기를 붕괴시킨다면 이제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붕괴시켜야만 상승장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그냥 단기적인 하락 추세, 일시적인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그러니까 아직도 보면은 상승 중에 눌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도요. 요렇게. 다만 이제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락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기대감 가질 필요도 없고 우려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천연가스는 일단은 그 직전 고점 자리 여기 이런 자리는 일단 넘어서서 일단은 어떤 상승 추세 강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 진짜 중요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이거 3월 3일 날 이 자리를 3월 3일 날의 종가 이 자리가 중요한데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 본격적으로 좀 어떤 중기적인 혹은 진짜 강력한 추세적인 상승장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안착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것도 좀 단기적인 상승 이런 겁니다. 아니면 박스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 레벨업이 되고 급등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약간 제가 좀 오해가 있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조금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요. 아직까지는 어떤 뭐 상승이긴 상승인데 좀 약한 상승, 뭐 단기적인 상승에 불과할 수 있다. 여기를 돌파한 척 해야지 이제 본격적인 어떤 강력한 추세장이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S&P는 뭐 할 말 없죠. S&P는 그냥 상승 중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금 강조 말씀드리는 게 상승장입니다.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락장 아닙니다. 하락으로서의 전환 가능성은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하락장은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오늘 물가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춤을 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 예상치가 좀 높아요. 예상치가 좀 높은데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나 세계 증시가 비실비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가지표가 높을 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여기서 더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더 빠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기서 또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거고, 선반영 됐기 때문에 또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라고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뭐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해요, 사실. 근데 아무튼 뭐 저의 경험상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보시면은 좀 이제 예상치가 많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물가지표가 0.1, 0.2가 움직이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률이 0.1, 0.2가 움직이는 건 굉장히 큰 일인데요. 보시면 지난번이 3%였는데 3.3이에요. 예상치가 좀 많이 높게 나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뭐 사실 글쎄요, 뭐 이게 뭐 0.3 높아졌다고 엄청나게 높은 수치냐, 솔직히 뭐 그런 것까지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상치가 어쨌든 좀 많이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예상치가 좀 크게 이렇게 높거나 좀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비해서 좀 많이 높아져 있거나 많이 낮아져 있거나 이러면은, 이런 거는 그 서프라이즈나 쇼크를 유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가지표들이 대부분 예상치에서 크게 안 벗어나면서 좀 평온한 모습들을 보였다면은, 오늘 밤에는 제 생각엔 뭐 서프라이즈든지 쇼크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그 예상치에서 좀 크게 벗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일단 뭐 그 정도 생각은 좀 드네요. 그래서 당연히 반응은 그렇겠죠.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예상치를 이미 어느 정도 좀 높게 잡아놨단 말입니다. 인플레 높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이것보다도 높으면 당연히 시장은 좀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예상치보다 좀 낮으면은 시장은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은 오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투기적인 상황이죠. 투기적인 영향이 좀 시장에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그들 맘대로다, 지그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일단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생각은 넣어 놓는데, 실제적인 그런 움직임은 뭐다? 지지와 저항 중요합니다. 그죠? 지지와 저항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뭐 물가지표가 낮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주식이 오를 거야.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으니까 주식이 떨어질 거야. 이렇게만 고정하고 생각하시면은 뒤통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잘 보시면 됩니다. 어딘가를 넘어가지 않으면 올라가는 것도 없다. 어딘가를 붕괴시키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가는 것도 없다. 그럼 지지와 저항이 어디냐? 나스닥 기준으로 일봉에서 15,370 이런 자리가 지금 저항이죠. 아래쪽에 지지력은 어디가 있나요? 일단 당장 직전 저점 지지력은 한 지금 종가 자리 부근이네요. 그죠? 한 15,170 정도가 일단 지지력, 약한 지지력이 있고, 그 밑에 강력한 지지력은 14,850 정도, 860 정도,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 그 중요한 자리죠. 그런 자리 지지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 넘어가고 싶으면 어디를 넘어가야 되겠고, 붕괴시킬 거면 아래로 가고 싶으면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되겠죠. 그런 자리들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S&P는 뭐 말씀드렸죠, 그죠? 그 중요한 자리는 뭐 4,470이다 아침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얘가 또 상승을 하고 싶으면 뭐 보시다시피 4,500짜리를 강하게 돌파한 척 해야 또 상승을 하는 거고요. 위쪽의 저항은 뭐 4,530 정도가 또 어떤 저항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자리들, 이 워낙 그 지금 좁은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뭐 급등락도 얼마든지 가능하긴 한데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뭐 어렵진 않을까 싶은, 급등락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이 워낙 촘촘하게 좀 깔려 있으니까요. 생각보다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표는 그저 물가 지표 자체는 굉장히 뭐 서프라이즈하거나 쇼크하거나 좀 예상치를 부합하지 않을 것 같다는, 방향성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서프라이즈하거나 쇼크하거나 좀 그런 일이 좀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나 증시의 반응은 제 생각에는 일단 별 재미가 없는 게 맞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빡빡하게 있으니까요.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저항 많이 있고 아래쪽으로 지지선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죠? 지금은 일종의 간절기, 뭐 어떤 계절이 바뀌고 있는 그런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계절이 바뀌고 있는 구간에는 어떻습니까? 명확한 어떤 딱 그 계절의 색깔을 보여주지 않죠. 예를 들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 겨울 냄새 조금 남아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뭐 여름 냄새도 조금 나는 거고, 그 애매하지 않습니까? 간절기, 그죠? 그런 간절기의 특징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계절이 바뀌는 그런 간절기라서 솔직히 뭐 별 재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냥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밤 뭐 다른 것들 중요한 지지와 저항 테스트들도 열심히 또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 다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제 달러와 금리도 보시면은 이 직전 고점, 어떤 박스권 이렇게 안에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박스권 저항 소화해 놨는데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 안착하는지 달러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리도 지금 중요한 자리에 지금 있죠. 중요한 자리,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중요한 자리가 대략적으로 이 자리인데요. 여기인데요. 이제 이 자리를 지금 이제 붕괴를 시켜놨는데 뭐 다시 안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물가지표가 높아지면 얘 또 올라가겠죠. 물가지표 높아지면 주식시장이 악재다. 금리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악재다, 그죠? 뻔한 내용이고요. 뭐 하나씩 좀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살펴보자면은 그냥 이제 기술적인 점검들 가볍게 할게요. 그죠? 중국 증시 어제 붕괴시켰던 자리 일단 다시 저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선 건 아니니까 아래쪽으로 좀 더 유효하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지표 발표 앞 직전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싶습니다. 일본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 증시는 보시다시피 지난 2거래일 동안 하락을 완전 다 되돌렸네요. 그렇다면은 이 지난 2거래일 동안 하락은 속임수였고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긴 한데, 뭐 일단은 뭐 아직까지 박스권이고 오늘 중요한 발표 있으니까 뭐 일단 기다려 보자고요. 일단 오늘 양봉은 뭐다? 더 빠질 생각 없다. 더 빠질 생각 없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 더 오래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고점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하러 올라오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보인 겁니다. 물론 그 지표 발표 전까지, 물론 그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 뭐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그렇다. 환율들은 뭐 그냥 뭐 조용한 모습, 그죠? 뭐 위안화, 그리고 뭐 엔화 대부분 다 그냥 엔화는 근데 넘어가고 있네요. 엔화는 재밌는 모습입니다. 엔화는 결과적으로 어떤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인데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금리가 또 떨어져서 그런 거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오늘 아침에 보여드렸죠.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보여드렸는데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다시 이제 조정 나오고 있죠. 일본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엔화 약세가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인데 이미 직전 고점을 돌파 안착했네요. 그렇다면 뭐다? 일단 여기 전 고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목표치 열렸고 더 올라갈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엔화와 어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잘 안 빠지는 것도 이거의 영향인가 뭐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엔화는 뭐 약세 보였네요, 그죠? 하여튼 근데 뭐 엄청난 움직임은 아니고 움직임들은 좀 제한되고 있다.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근데 위쪽에 중요한 저항이 있네요, 그죠? 물가지표 발표를 계기로 해서 뭐 넘어갈지 아니면 이제 막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유럽 증시는 뭐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죠? 유럽 증시 일단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뭐 당연히 박스권 돌파 안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독일 증시인데요. 저항이 여기 있죠. 딱 봐도 박스권 상단 저기, 저항 여기 있죠. 오늘 다시 한번 갭상승 출발 예정이니까 일단 여기 위에 어딘가에서 또 여기 박스권 내에서 출발을 할 예정인데, 결과적으로 또 여기 박스권 안에서 일단 힘을 겨루겠다는 겁니다. 근데 박스권 안에서 지금 제법 오랫동안 놀았었기 때문에 오늘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얘가 다시 좀 의지 있는 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붕괴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하여튼 지켜보면 됩니다. 일단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요까지 보면은 얼추 다 본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뭐 색깔이 뭐 제각각이네요. 그죠? 오늘 이렇게 아주 색깔이 제각각인 것도 오래간만에 봅니다. 하이닉스는 뭐 선방했고, 삼성전자는 안 좋았고, 에코프로는 선방했고, 에코프로 BM은 안 좋았고, 뭐 하여튼 독특하네요. 색깔들이. 물가지표를 앞두고 혼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의 상승을 어느 정도 좀 되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력하게 완전 다 되돌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이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일단 혼조한 구간이다. 342는 일단 저항이 맞고, 오늘 342 어제 돌파 한착 했으니까 레벨업 하면 되거든요. 근데 레벨업 못했으니까 일단 342는 저항이구나 라는 거 일단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고요. 그렇지만 아래쪽으로 갈 생각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조한 구간이에요. 한 342, 한 338 이렇게 해갖고 지금 좁은 구간 안에서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어떤 뭐 반응이 나타나겠죠. 뭐 풋옵션, 뭐 콜옵션 이런 데서도 사실 할 말들은 조금씩 있는데, 어차피 뭐 물가지표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뭐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건 큰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패스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만기일이라서 그런지 만기일 직전에 화요일, 수요일 날 한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좀 컸죠. 장중에 보시면은 화요일 날 좀 많이 빠졌어. 화요일 날 한 2포인트 빠지고 수요일 날 한 3포인트 오르고 이랬으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진을 많이 빼놔서 그런지 오늘은 정작 별일이 없었다. 만기일 조용히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오늘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자리 지지력 재확인, 전일 상승 재확인, 쌍바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문제는 위쪽에 저항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죠? 하방으로 볼 수 있는 근거, 객관적인 근거들 충분히 있습니다. 저항들이 어디 있으니까 그런 기준들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천천히 뭐 매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뭐 어떤 움직임은 없으니까요. 그죠? 근데 하여튼 뭐 내일부터는 어떤 기대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물가지표 때문에 뭐 많이 오르거나 뭐 많이 떨어지거나 뭔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근데 이제 워낙 오랜 박스권 구간이라서 지금 증시가, 세계 증시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장중에 분명히 그래도 물가지표 나왔는데, 물가지표가 더군다나 제 예상대로라면 좀 서프라이즈하거나 쇼크하거나 뭐 좀 예상치를 많이 엇갈려 나갈 텐데, 분명히 장중에 들썩 할 거란 말이죠. 들썩들썩 할 건데, 아마 들썩들썩한 상태에서 이거 하루 종일 종가까지 이거를 유지시키기는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이렇게 박스권에 지금 세계 증시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많고 저항이 많고 그래서요. 하여튼 뭐 별 재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한 번 좀 더 드리고, 환율 눈치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그죠? 왜냐면 무거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일단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어딘가에서 일단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조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 중에 조정, 눌림이라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한데, 근데 한 2거래일, 3거래일 동안 지금 1300, 15원 이 정도 자리를 지금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자그마한 근거는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아직 넘어갈지 못 넘어갈지 모릅니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상승 추세의 연장, 상승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저점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 굳히기였는데, 이번에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그럼 상승 전환으로서의 의지가 있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직은 근데 몰라요. 지금 다시 박스권 안으로 다시 하락을 이어갈지 아니면 돌파한 척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죠?
하여튼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예, 모르는 거 투성이고요. 그냥 그러니까 지켜보면 된다 싶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아무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너무 큰 대박에 대한 그런 기대감 안 하시는 게 하여튼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 그죠? 시장이 오늘 변동성을 좀 키우더라도 위쪽으로 저항 많고 아래쪽으로 지지선 많다. 지지와 저항 선 잘들 그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여튼 일단 가만히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일단은 뭐 오늘 밤은 제 생각엔 뭘 이게 할 날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미 뭘 다 했기 때문에 일단 가만히 있는 겁니다. 뭘 안 하신 분들은 좀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일할 때 노르셨던 분들은 이제 뭔가 지금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각자의 처지에 맞게 잘 좀 대응하자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